네, 이어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전에 했던 거를 약간 한 번 더 리마인드 한다면, 모터에 방정식이 있는데 입력 전압을 넣으면 전기자 방정식에서 모터에 상전류가 나와요. 그죠? 그 전류를 제어하는 전류 제어기를 앞에 붙였습니다. PI 제어기를 붙였었죠. 그래서 걔를 계산을 해보니 입력 전류에 대한 출력 전류의 방정식이 나오는데, 역기전력 전압 때문에 변수가 생긴 거죠. 역기전력 전압은 속도에 대한 어떤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입력 전압과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만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향 보상기라는 개념을 넣어서 역기전력 전압을 예측 계산을 해서 역기전력 전압이 없는 것처럼 상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향후에는 특별한 말이 없거나, 책에도 말을 또 해놓습니다. 전향 보상한다고. 그 말이 있으면 전류 제어기랑 전기자 방정식 사이에 원래 역기전력 보상하는 블록선도가 있는데, 그거를 생략해서 그린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우선 책에서는 그 P형 제어기, 아까는 PI로 설계했지만 P형 제어기일 때 특성을 한번 보고, 또 PI일 때 특성을 보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뭐 이제 책이니까는 어떤 시스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약간 또 멀리 보면은 우리가 처음 제어기 설계할 때 이게 진짜 모터가 있고 제어기가 PCB로 있다면 정상 상태 오차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선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적분기 없이 KP만 있어도 사실은 제어가 돼요. 그러니까 일종의 순서일 것 같아요. 제어기 설계하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PI 제어기를 완성하는데, I 제어기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왔지만 안티 와인드 업 뭐 이런 어떤 블록도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적분형 제어기는 뭔가 더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에 반해서 순수 KP만 있는 비례 제어기는 정상 상태가 생긴다는 것 뿐이지, 사실은 입력 레퍼런스에 추종하는 속도라든가,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제어기의 동작 대역폭이라든가 아주 기본적인 거를 제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우선 P형 제어기라고 P형 제어기만 붙여서 전류 제어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확인한 다음에 PI 제어기로 바꿔서 다시 또 해보는 거죠.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드디어 그게 나왔어요. 기회 방정식이랑 토크 방정식 없는 형태로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다 있는 거예요. 앞쪽에 사실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크니까 생략을 한 거예요. 나중에 전체적으로 그려보시면 알 텐데, 블록도라고 하지만 상당히 커요. 막상 그려보면. 그래서 전류 제어기가 KP만 있는 비례 제어기예요. 비례 제어기고, 전향 보상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자 방정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딱 여기서는 이것만 있는 거죠. 진짜로. 입력 전류 IA S크립, 출력 전류 IA, 이 두 개만 보는 거예요. A의 전달 함수는 G 커런트, 전류 제어기니까. 그 다음에 O는 책에서 이제 오픈, 게루프 전달 함수를 의미하고 있어요.
S는 뭐 라플라스 인제인 건 아실 거고. 그래서 입력 전류 I, A, S 크립 분의 IA는 전류 제어기는 상수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그냥 L, A, S 더하기 R 분의 K, PC. 간단합니다. 근데 뭐 설명 다 되지만 이거 근데 딱 벌써 예상이 되죠. 왜냐하면 이 전달함수 형태가 표준 1차 함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미 두 가지 특징이 딱 보이죠. 일단 저주파가 LPF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로우 패스 필터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참 전에 설명한 거지만 그 RC나 RL이나 우리 보통 우리가 전자회로에서 필터로 쓰는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다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1차 방정식 형태로. 그러니까 필터가는 아주 고주파 동작은 고주파 전류 입력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정상 상태가 오차가 생긴다 이는 무조건. 그것도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전에 이제 좀 더 설명하겠지만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류 제어기의 동작 대역폭, 동작 주파수 대역폭을 이 KP가 결정을 해요. KP가 영향을 줘요. 그거는 이제 새로운 팩터죠. 그래서 KP가 이론적으로 크면은 이 전류 제어기의 동작 주파수, 내가 입력할 수 있는 전류의 주파수가 훨씬 넓어져요. 이론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한계가 있겠죠. 실제로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지만 일단은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비례 제어기가 붙어 있는 전류 제어기의 게루프 전달 함수는 이렇다. 그래서 얘 페로프 전달 함수를 구해보자. 그래서 C예요. O가 아니라 CS가 돼가지고 1 더하기 G5 분의 G의 5다. 이 시점에서 이 방정식이 어떻게 나왔죠?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동제어의 블럭선도 그 피드백 루프 블럭선도를 보시면 돼요. 원래 전체 공식은 1 더하기 GH 분의 GH거든요. 뭐 나중에 저 책을 좀 찾아서 보셔야 될 거예요. 그건 설명 안 할게요. 그래서 요 위에 방금 구한 게루프 전달 함수를 대입을 하는 거죠.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했더니 이렇게 정리가 됐죠.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책이랑 이제 똑같이 하기 위해서 책을 설명하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책에 2-23번 2-24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쭉 풀어보시면 이렇게 라플라스 인자인 S 앞에 상수를 묶을 수가 있거든요. 하고 분자의 상수가 나오고 해서 상수를 앞으로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수를 빼고 뒤에 그 라플라스 1차 방정식을 뺄 수가 있죠. 왜냐면 이 책에서는 뭐 친절하게 설명 안 돼 있는데 상수는 그냥 더해주고 빼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자가 상수일 때 설명을 생각했어요. 그 부분 아니에요. 그냥 상수니까. 또 생각해보면은 R 더하기 K분의 K잖아요. 그래서 R에 비해서 K의 비례 이득이 더 크거든요. 모터의 전기자 저항 값은 작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수백 킬로면 되겠어요. 설마 해봐야 옴 단위겠죠. 그러니까 몇 옴 아무리 커도.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비례 이득을 크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앞에 상수도 또 궁극적으로 따지면
1에 가까운 숫자예요. 그러니까는 거의 생략이 가능한, 그러니까는 굳이 표기를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얘의 차단 주파수, 이 같은 거는 로우 패스 필터 형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우리가 보통 그잖아요. 전 주파수에 대한 특성 분석할 때 입력대 출력의 비가 마이너스 3dB 되는 지점을 차단 주파수라 한다.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서는 입력 전류 대 출력 전류의 비가 0.707배, 루트 2분의 1배가 되는 지점, 거기가 차단 주파수다라고 그냥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원래는 데시벨 정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20로그, 상용 로그 10입니다. 20로그 GCC의 절대값 크기죠. 는 마이너스 3dC를 되는 데가 그 컷 오프 프리퀀시, 차단 주파수. 그래서 마이너스 3dB 되는 조건을 찾는데 그때의 요 안에 그 페로프 전달의 크기가 루트 2분의 1이 되면 돼요. 이게 0.707이야. 이쯤 된대요. 근데 계산기 투생기였던 9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의 절대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라플라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S를 J 오메가로 이제 치환을 해야 돼요. 치환하면 J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상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크기 공식, 이 밑에가 루트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이러면은 왜 또 루트 2냐고. 여기 왜 루트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루트인데 일단 안 적은 거예요. 아실 거라 생각하고. 그래서 R 더하기 KP 분의 LA 오메가의 제곱 더하기 1은 루트 2가 되는 거죠. 여기 루트 2가 돼야 된다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R 더하기 KPC 분의 LA 오메가는 1이다. 요거를 정리를 이쁘게 하면 오메가 CC, 오메가 컷오프 커런트 뭐 이런, 그러니까 C는 이제 컷오프 프리퀀시라는 얘기고요. 또 다른 C는 커런트 제어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커런트 제어기의 차단 주파수 혹은 코너 프리퀀시는 LA 분의 RAKPC. 즉 뭐냐면 전기자의 인덕트값, 전기자의 저항값, 그 P형 개인 값에 의해서 전류 제어기의 속도가 고정이 되는 거죠. 사람이 바꿀 수가 없어요. 끽 하고 바꿔보면 KP를 조절하는 것, KP를 조절하면 전류 제어기 속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중에 속도 제어기, 지금 이제 설명 안 됐지만 나중에 속도 제어기 설명하는 데 가면 KP도 못 바꿔요. 그러니까 오메가 CC를 결정하면 KP가 고정이 되고 KP를 고정하면 오메가 CC가 고정이 되고, 그러니까 두 개를 독립적으로 제어가 안 되고 하나는 무조건 종속이 되는 구조야. 그걸 이해하는데 한참 걸렸는데, 여하튼간에 이걸 보시면 우리가 전류 제어기를 얼마큼 빨리 할 것인가는 DSP 속도랑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얼마나 빨리 할 것인가는 전기자의 인덕트값, 전기자의 저항값, 그 다음에 비례 이득값. 비례 이득값은 요 다음에 다다음쯤에 나오는 속도 제어기 구할 때 속도 제어기 공식 그 조건에 의해서 또 고정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이제 모터 제어 그 C 코드를 보면 LA 값, RA 값, KPC 값 다 넣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넣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제가 계속 말하는 거. 그게 모터나 이런 제어 알고리즘 상의 조건에 의해서, 제어 공식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팩터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전기자방정식에 전류제어기가 붙는데 비례상수만 있다. 그러면 전달함수는 이렇게 되고 게르프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되고 헤르프의 전달함수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에 컷오프 프리퀀시를 구해보니 쭉 우리 데시벨 공식에 넣어서 쭉쭉쭉 계산해보니 오메가 cc는 LA분의 RA 더하기 KPC다. 즉 LA랑 RA는 모터에 의해서 고정된 상수인데 KPC는 여하튼에 나중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KPC가 커지면 당연히 오메가 cc 전류제어기의 차단 주파수도 증가한다 라는 논리가 되는 거죠. KPC가 커지면 증가율이 크면 클수록 입력 주파수를 높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뻔한 내용인데요. 뻔한 내용? 계속 나오는 정상 상태 오차. 얘 오차 성능은 오차가 중요한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빠른 속도도 중요한데, 그죠? KPC가 빨라져서 오메가 TC가 높아지면 전류 제어기가 빨리 동작을 하는 건데, 빨리 동작하는 것만큼 중요한 거는 품질이죠. 에러가 없는 것. 그래서 정상 상태 오차를 뭐 굳이 계산할 필요는 없는데 한번 해본 거예요. 여기 이는 역기전력 전압이 아니에요. 에러의 약자입니다. 에러. 그래서 에러는 여기죠. 요 부분. 여기가 에러예요.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의 차. 그게 에러죠. 여기 적어놨네요.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의 차. 이게 에러인데 에러가 KPC랑 전기자방정식을 곱하면 출력 전류가 되죠. 이 블럭 선도에 의해서. 그래서 이 식을 두 개를 더하면 아래 식이 나오는데 얘를 쭉 정리하면 처음에는 여기까지 나와. 여기까지 나오거든요. 이렇게 에러는 뭐뭐뭐뭐 곱하기는 입력 전류다. 즉 입력 전류에 대한 그 오차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 에러 옆에 있는 이 전달함수를 오른쪽 항으로 이항을 하면 식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에러는 결과적으로 입력 전류에다가 뭘 곱한 타입이 돼요. 이렇게요. 근데 결과는 이거예요. 에러는 입력 전류에다가 뭘 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최종값 정리, 정상상태 오차라고 하는 거 보면은 에러가 밑에 에러를 적었네. t죠, t. 시간 t가 무한대로 갔을 때 에러란, 저 에러는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의 차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s가 제로로 가는 것이고, 이 공식을 여기다 넣으면은 요항 넣으면은 공식이 빠졌네요. 수정할 때 앞에 S 하나 곱해야 돼요. S. 왜 곱하냐? 그 전에 나와요. 제가 빼먹었는데. S가 들어가고 여기서 지금 빼먹었는데 여기 앞에 S가 곱하고 여기 I 입력 전류가 있는데 보통 스텝 입력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S분의 1이 뒤에 붙어요. 사실은. 근데 S끼리 생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층만 남아요. 알겠죠? 설명 모르면 곤란한데 여러 번 봐야 돼요. 아마 이 정도까지 오려고 해도 많이 봐야 될 거예요. 저도 아직 잘 모르는데 이해가 안 될 때 외우려고 해요. 그냥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얘가
S가 제로로 간다고 치면